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이번 주는 이달의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이달의 월봉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아시겠지만 벤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종료 가능성이 시사되면서 그것도 사실 연설에서 나온 게 아니라 기자가 질문하는 게 대답하는 상황에서 오류가 좀 발생을 했죠. 자, 그러면서 전세가 약간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계속 양적 완화 종료해서 도대체 왜 그럴까에 대해서 사실 주말 동안 열심히 연구하다가요. 우연찮게 자료를 하나 보게 됐는데요. 미국은 10년 주기 조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미국이 시장에 문제가 돼서 긴축가 결국 양적 완화 종료라든가 금리 인상한 시점을 딱 봤더니 시작점이 10년 주기가 있었습니다. 1983년 5월, 1994년 5월, 4월이죠. 그 다음에 2004년 2월에서 8월. 그러면 지금 얼마입니까? 2013년.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내년이란 얘기죠. 어쩌면 올 5월 이후, 아니면 내년 2월 이후. 결국 통계를 보고 지금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6월부터 해야 된다는 것은 1983년도 5월 이후에 했다라는 거고, 내년부터 시작할 거라는 것은 2004년 2월부터 8월까지 했었다라는 부분이죠. 이제 그들은 그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죠. 아마 이것 때문에 유니버사라든가 나심 탑넷 같은 그런 곳에서는 지금 20% 정도가 6개월 내 폭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때와 지금이 상황이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다르냐면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2% 전후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실업률이 상당히 괜찮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도 1.1, 그 다음에 실업률도 7.5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그때와는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임스 블라드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2%가 돼야만이 양적 완화를 종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클레이스 같은 데서는 그 당시 1983년, 1994년, 2004년도에 긴축을 할 때의 공통점은 고용의 개선이었다라는 부분이었죠. 근데 실제로 지금이 고용이 개선되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약간 고용 개선된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실업률이 개선되는 데를 보면 파트타임 잡까지 포함시켜서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경기가 약간 안 좋아진다면 그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실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실업률이 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의 개선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상황으로서는 사실 양적 완화 종료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바클레이스의 의견인데요. 제가 보는 견해로도 이건 상당히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벤 버냉키 의장이 임기가 아직 남아있죠. 그 임기가 예를 들어서 3년이나 4년이 남았다면 사실 올 6월에 해도 되고 내년 1월에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때든 할 수 있겠죠. 정책의 변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 전에 어떤 양적 완화, 어떤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정말 시장에 굉장한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차기 의장이 누가 될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유로존을 얘기하죠. 유로존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거냐 말 거냐. 사실 이것은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죠. 제가 아마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콘스탄치오라든가 이런 어떤 집행이사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이걸 언급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영국의 새로운 그 중앙은행 총재가 될 사람 마크 칸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경기부양책 신봉론자입니다. 그가 캐나다를 살려놓고 이번에는 이제 영국으로 스카웃돼서 가는데요.
그도 경기부양책을 주장하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이 양적 완화 종료한 상태에서 유로존이 경기부양책을 유도한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이 경기부양책 할 수 있는 시간을 상당폭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시장은 편하게 진행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중국은 지금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기대 심리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경기부양책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리커창이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PMI 지수가 7개월 만에 50m로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경기부양책 안 하고는 못 빼기죠. 다만 부동산 가격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근데 중국은 부동산 가격을 생각하면 안 되죠. 인구가 10억인데 당연히 주택은 모자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당연히 주택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현실인데 그거를 외면하려 한다면 말이 안 된다라고 보면 결국 경기부양책을 6월이나 7월 중에 한번 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해서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일본이 아베노믹스 요즘 약간 흔들리죠? 제가 볼 때는 엔화 일단 100엔이 오늘이나 내일 정도 깨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수혜가 우리나라에 올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에서 말하는 인플레이션 2%, 그건 정말 힘듭니다. 미국도 5년을 경기부양을 양적 완화를 했는데 인플레이션 1.1이라는 것은 일본의 인플레이션 2%는 말도 안 된다라고 보신다면 일본의 국채의 가격 급등은 아마도 상당폭 진행될 것을 예상하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엔화가 강세로 돌변하면서 국내장이 이제 시작될 수 있죠. 특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생각해보면 만약에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한다면 우리나라도 주가가 가야 되는 시점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시장을 이끄는 메이저들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동안 열심히 눌렀는데 미국에서 양적 완화가 너무 빨리 나왔다는 거죠. 그 통계에서 났다면 우리나라 메이저들 정말 빠르게 움직일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결국 5월 말부터 시작되는 우리나라 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 장은 지난주 금요일 날은 소폭 올랐죠. 그래서 일단 십자 도지가 2개가 형성되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이죠. 월봉으로 보면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영국 차트는 지난주에 미국의 영향으로 바로 빠졌죠. 그렇지만 개파락이 있기 때문에 이 개파락을 메워주러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랑스는 좀 내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우리나라 차트입니다. 우리나라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은 하락 추세선에 걸려있는 모습이죠. 이번 주부터 올라간다면 상당히 빠른 상승을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엔달러입니다. 엔달러가 101.17이거든요, 지금이요. 조금만 들어오면 100이 깨집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쉽게 되돌리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엔달러를 보시면 주봉인데요. 벌써 의문을 뚫고 올라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엔화 약세가 강세로 돌변하면서 그동안 어려움을 약간 극복하는 가운데 원달러가 약세로 전환하면서 좀 더 시장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하면 국내장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장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